2628조 200억 원 길바닥에 돈 뿌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대한민국의 사회 갈등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길바닥에서 으쌰으쌰 하면서 뿌린 돈이 여러분 적어도 2628조 200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네, 당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가 분석한 내용이에요. 대한민국의 유형별 갈등 비용을 보면 와, 심각합니다.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이때까지를 보면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갈등 천국입니다. 그야말로 갈등이 안 일어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33년간 갈등이 일어난 곳을 한번 보세요. 교육, 환경, 지역, 계층, 노동, 특히 이념 갈등은 진짜 엄청나죠. 이념 갈등은 1981조 2,500억 원이나 뿌려댔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연간 60조 원이 뿌려지는 거예요. 네, 이 갈등 비용을 어떻게 계산했느냐? 참여자 수 곱하기 1일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이죠. 최저시급 9,860원 계산했습니다. 갈등 지속시간 이렇게 곱하니까 1981조 2,500억 원. 저는 참 웃긴 게 대한민국에서 왜 이념 갈등 비용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냐 이거죠. 제가 언젠가는요, 진보는 대한민국에 있지만 좌파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진보라는 단어를 많이 썼지 좌파란 단어를 거의 안 썼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좌파란 단어를 많이 쓰죠. 실제 좌파가 많습니다. 진보가 아니라 좌파예요. 사회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라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기본이 돼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틀 안에서 진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틀을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좌파입니다. 좌파. 그 좌파가 대한민국의 전체 모든 지역에 포진해서 지금 대한민국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념 갈등 비용이 1981조 2,500억 원이나 되죠. 노동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동도 306조 8,400억 원이에요. 이게 이념 갈등하고 맞물려서 노동이 계속 톱니바퀴처럼 움직여 가니까 노동 갈등 비용이 늘어나면 이념 갈등 비용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왜? 노동이 좌파로 물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계층 갈등인데, 이 계층 갈등도 192조 4,100억 원이나 됩니다. 야, 이것도 만만치 않죠. 지역 갈등은 많이 줄었습니다. 76조 5,800억 원으로 많이 줄었어요. 과거 같으면 영남, 호남에서 지역 갈등이 굉장히 심화됐었는데 이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환경 갈등도 많이 줄었습니다. 워낙 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라고 태양광을 산림을 다 훼손해 가면서 마구마구 만들었으니까 환경정책 자체가 웃긴 정책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어떤 상황이 되니까 환경 갈등 비용도 많이 줄었어요. 적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43조 2,600억 원이니까 적지는 않습니다. 교육 갈등도 보세요. 정교조니 뭐 해서 교육 어떤 분야에서도 이념 갈등이 많이 조장이 되잖아요. 그 바람에 27조 6,800억 원의 갈등 비용이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요, 이 갈등 비용에 엄청난 돈을 뿌려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가는 전체 돈 33년간 보면 2,628조 200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얼마예요? 1년에 보면 말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지금 아무리 적어도 80조는 될 겁니다. 80조. 1년에 갈등 비용만.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670조입니다. 그런데 80조가 되면 대한민국은 갈등 천국이라고 이야기해도 다름이 아니죠. 진짜 갈등이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갈등이 말입니다. 이 갈등으로만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갈등은요, 정치적 혼란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 바람에 현장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거든요. 아니, 데모하는 곳에 가보세요. 예, 자영업자들 지금 뭐 장사 안 된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 게다가 그 지역만 데모하는 집회하는 지역만 장사가 안 되느냐? 아니에요. 이게 사회적 갈등이 결국은 사회적 혼란으로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공포감이 만들어집니다. 공포감이 만들어지면 돈을 쓰고 싶어도 돈을 안 씁니다. 돈을 쓰고 싶어도 돈을 안 쓰고 지갑을 열지 않으면, 그러면 가장 1차적으로 타격을 받는 게 자영업자잖아요. 자영업자 부채 한번 보세요.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1064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엄청나잖아요. 물론 자영업자이면서 개인사업자 대출도 받고 자영업자이면서 가계대출도 받았고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1064조 4천억 원이란 뜻입니다. 장난 아니잖아요. 2017년만 하더라도 여러분 549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2024년 3분기가 1064조 4천억 원이 됐으니까 지금 갈등 비용이 얼마나 커졌고 또 갈등 비용이 실질적으로 현장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자영업자들이 파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제조하는 물품이 들거든요. 자영업자가 부채가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은 이게 결국은 제조업체도 어렵다는 거예요. 소매 판매가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 제조업체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중소기업의 부채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4년 9월 현재예요. 1077조 3천억 원.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사회적 갈등이 정치적 혼란을 만들고 사회적 혼란을 만들어서 경제에도 타격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1차적으로 타격이 가는 데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지만 시간이 길어지니까 중소기업에도 타격이 된다는 뜻이 되잖아요. 문제는 여러분, 이 갈등이 더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대기업들도 타격을 받습니다. 대기업이 타격을 받을 때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 돈이 된다는 거 이야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길바닥에 돈만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길바닥에 대한민국이 내동댕이 쳐질 수 있고요. 길바닥에 대한국인이 내동댕이 쳐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망하기를 기도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을 하는지 도대체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정치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모두가 영웅이 되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진짜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을 거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